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오셔서 채무불이행자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 예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영상 이해도가 100% 올라갑니다. 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부터 하셔야겠죠. 로그인 하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사용자 등록 안 하신 분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로그인, 그 다음에 인증서 창이 나오면 여기에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클릭하시고, 로그인 클릭하시면 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서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민사 집행 서류, 여기에 가서 서류 검색. 근데 여기 민사 집행 서류 안 가도 됩니다. 서류 검색 누르시면 돼요. 서류 검색 누르시고 서류 검색 여기 나오면 채무불이행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딱 뜹니다. 민사집행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주신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민사집행서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건 기본 정보를 보시면 사건명, 불이행 금전 채무액, 집행 권한의 표시, 제출 법원, 관련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건명은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불이행 금전 채무액은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그리고 집행 권한의 표시는 당사자 간 기원, 가소요 사건 번호, 사건명,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이렇게 판결, 이행 공고 결정, 공정 증서, 조정 증서, 지급 명령 등 집행 권한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법원 찾기 눌러가지고 이 채무자 주소를 누르시면 찾으시면 되고, 관련 사건은 이제 이 집행 권한, 요 집행 권한의 법원하고 사건 번호 요거 입력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빨간 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요 그 불이행 금전 채무액이 문제인데 원금만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나 이자까지 다 여기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나홀로 소송 TV 채널 오시면 이자라고 검색어 치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자 계산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이자 계산 방법 영상 보시면 이자 계산 하는데 받는 스트레스 제로가 됩니다. 너무 쉬워요. 프로그램 다운받아 가지고 그대로 원금 날짜 입력해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하는 그 출력하게 되면 이자 계산서로 첨부 서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자 계산서. 이거는 이제 써 넣은 거고, 여기 이 프로그램 이자 계산 방법 이 프로그램대로 해서 계산해서 출력하면 이렇게 문서가 나와요. 그러면 원금,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는지, 이자 계산 초입, 그다음 말기, 이자율 12%,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간시까지 식이 나오고, 이자 기간 이자는 그다음에 이자 누계, 이 계산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왜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자 누계가요. 원리금 합계 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 계산서죠. 그래서 요거를 첨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해서 불이행 금전 채무액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집행권한 표시는 이렇게 이 지금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 사건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 그다음에 땡땡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령이든 판결 정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입력하시고, 관련 사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지급 명령 사건이니까 2025 차전 사건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관할 법원 찾기인데, 시군구명해서 9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회 누르시면은 그 관할 법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하시는데, 이제 채권자는 이제 신청인이죠. 채권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격 구분, 국적 이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시고, 요 이름 부분에서 이름, 그다음에 주소 부분에서 우편번호 찾기 들어가서 주소를 그 안내하는 대로 해서 주소를 쭉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채권자 입력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체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채권자가 수인 여러 명이면 채권자 1, 2, 3, 4, 그 다음에 채무자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등록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구분해서 등록하시는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당사자 목록으로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해서 등록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자 1 나홀로, 채무자 1 상대방 이렇게 입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권원 기본 정보인데요. 집행권원 당사자는 당연히 이제 채권자가 되고요. 집행권원 성격 구분은 판결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공고결정, 조정조서, 재소전 화해, 화해공고결정, 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강제조정, 기타 집행권원에서 이 집행권원, 내가 집행하고 싶은 그 원 판결, 못 받은 판결, 그 집행권원을 여기서 이제 체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조서면 조정조서 이렇게 사건 번호, 법원 사건 번호, 집행권원 조회 누르시면 집행권원 발급 번호 확인 가능하고요. 서류명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판결이면 판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집행권원 발급 번호는 이 이제 판결문 원본인데 좌측 하단에 보면 나와요. 요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끝번호, 중간 번호 끝 5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신청 취지 및 이유로 넘어가는데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그래서 신청 취지는 그대로 기본 문구대로 쓰시면 되고, 신청 이유는 직접 입력하실 분은 여기에 이제 기본 문구가 있는 거를 가지고 좀 고쳐서 쓰시면 되고요. 기본 문구 활용해서, 그다음에 그 파일 첨부하실 분은 요 신청 이유에 대해서 따로 작성하신 분은 이렇게 내용 파일 첨부하기, 요거 내용 파일 첨부 클릭하고 내용 파일 첨부하기 해서 등록하시면 신청 이유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 채무 불이행자, 나홀로 소송 TV 채널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 예문 보시면 이제 요거 보시고 작성을 해 두신 분은 요게 이제 파일 첨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소명 서류는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소명 서류는 패스하시고, 첨부 서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판결이면 판결, 집행 권한이 뭔지, 그다음에 송달 확정 증명, 그다음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이거 이제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겠죠. 재산 명시, 결정문, 이자 계산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재산 명시 결정문 왜 넣냐면, 이게 원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려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데, 재산 명시 결정을 받으신 분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6개월의 이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찾기로 해가지고 이 첨부 서류를 뭐 여기다 들어갈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 파일이 있는 이 판결문, 확정증명, 주민등록표, 이자계산서 이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스캔한 파일을
올려 넣을 수 있는 거죠. 사진으로 잘 찍으면 사진 파일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일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뭐 파일명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 여기에다가 그 파일명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입력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판결문, 뭐 이자 계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목록에 추가하면은 이제 서류에 반영이 됩니다. 첨부 서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주소 보정이 필요한데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들어오시면 주소 보정 하실 수 있어요. 이 주소 보정, 전자소송,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소 보정서를 입력하는 방법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행서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최종 문서 확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첨부서류는 지금 빠져 있는데 간략히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아까 좀 판결이랑 송달확정 증명이랑 이자계산서랑 이런 게 쭉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해서 채권자 나홀로, 채무자 상대방, 위 당사자 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불이행 금전채무액 1금 2천만원 이렇게. 아까 요즘 첨부서류, 송달확정 증명, 채무자 중립초본, 제3명시 결정문, 이자계산서 이렇게 첨부할 서류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반영이 됩니다. 요거 재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 문서를 다 확인을 하시면 이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완료 누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비용 납부창으로 넘어가고,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비용은 인지액은 900원, 송달료는 55,000원이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안내를 해주고요. 그래서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해서 납부하실 분 이렇게 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한 방법 체크하셔가지고 납부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상계좌 납부는 결제정보의 가상계좌에서 은행 선택하시고 소송비용 납부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까지 최근 확인하시고요. 금 인치 500원, 송달료 55,000원 비용 납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떤 사건에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 받으실 수 있고, 나의 사건 검색하는 거 잠깐 소개하면, 이 포털에서 나의 사건 검색 치시고 대법원 들어간 나의 사건 검색 이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이 뜨고, 요거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 창이 뜹니다. 이거 별도의 가입 절차 없고,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 쭉 입력하시고, 당사자명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요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요거 숫자 요거 여기다 입력하시고 검색 누르면 이제 사건이 잘 진행이 되는지 일반 내용, 진행 내용으로 구분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3명시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으로 검색하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청구금액 얼마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검색 보면 최근 제출 서류도 되고 보정명령 관련 사건 내용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이름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건 진행 내용으로 아까 보신 여기 진행 내용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 날 뭘 했는지, 이게 도달이 됐는지 이제 이것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날짜 확인할 때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골뱅이@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